좋아요, 구독. 이어서 원픽 섹터를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던 로봇 쪽에서 오랜만에 이제 주가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주가 흐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로봇 쪽, 스마트 팩토리 쪽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 산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방금 전에 우리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많이 매매를 하지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에 얼마나 매력적인 로봇 관련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의문부호가 붙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대도 그렇고 현대그룹 같은 경우나 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규모가 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로봇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씩은 이제 벤더 업체들로, 그러니까 밑에 있는 기업들로 어떻게 보면 매출이 좀 넓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테마성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 시장이 지금 순환매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이제 저는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1시도 되기 전에 이 종목을 좀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따라서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 들어가면은 이건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 들어가진 마시고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를 통합해서 우리가 좀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이라든지 2차 전지 쪽에 대한 품질 검사 등 이제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로봇 관련주라고 한다면 좀 막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2차 전지 공장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우리나라 셀 업체에도 레퍼런스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셀 업체들 전방 산업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음극재 쪽과 전해액 쪽에 대한 이 스마트 팩토리 쪽에 대한 메리트도 좀 부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로봇 그리고 관련돼서 반도체와 2차 전지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요. 네.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조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수가는 제 생각에 3,280원 이하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원래 종가로 지금 수정을 하려다가 가격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80원 이하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3,700원. 그리고 손절가도 제가 조금 상향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850원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기업을 매매하실 때에는 분명히 손절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제가 꼭 좀 강조드리고 싶고 로봇 관련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달 말에 모멘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에 뭐 뉴스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수급의 강도는 좀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코닉 오토메이션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이 3,280원 이하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700원, 손절라인 2,8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어떤 섹터를 원픽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저는 IT 부품에서 해성 DS를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만 해도 분위기 좋아지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다시 급격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뭐 하는 거 아니야? 사업 분야를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동차 반도체용 리드 프레임. 그러니까 모든 반도체는 자신의 그 반도체 안에 칩과 그 소자를 연결하기 위한 일종의 I/O 연결선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최근에 첨단 반도체들은 솔더볼 형태로 범프 형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옛날 반도체는 그 반도체 옛날 그림 보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뭐 진해 다리처럼 막 이렇게 내려온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리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업체죠. 그래서 그 리드 프레임 자체가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전기차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하이브리드도 전장화되고 있고 내연기관차도 전장 부품이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는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판매 총량이 늘지 않아도 자동차의 판매량이 유지돼도 들어가는 반도체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동사의 매출 주력인 자동차 반도체용 리드 프레임은 늘어난다라는 거죠. 물론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4분기 실적이 부진해서 일단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올해 성장으로 보고 있는 반도체 쪽과 그다음에 반도체 기판용 소자, 패키지용 소재는 과연 그럼 줄어들 것인가? 뭐 AI 난리라면서요. 네. AI 난리인데 AI가 어떤 식으로 칩이 들어갑니까? 밑에 소재 깔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PCB 얹고 PCB 위에 반도체 칩을 얹고 그 위에 HBM을 얹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기판이 그렇게 늘어난다면서요. 그 소재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네. 실적이 줄어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뭐 BPS 기준으로 PBR 기준으로 1.7배, 그다음에 올해 실적 예상치 기준으로 8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너무 싸 보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해성 DS를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목표 가격은 보수적으로 PBR 2배 정도인 6만 원을 제시하고 손절 가격은 최근에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4만 5천 원을 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